한번 보도록 하죠. 천재. (128) 해제권이요? 해제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 보면 딱 알겠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권법을 좀 듣고 왔으면 꼭 좋겠어요. 야간반분들 물권법 듣고 오면 강의만 쫙 하고 책만 안 봐도 이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강의 다 하고 나서 책을 다시 보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권이요. 128페이지요. 해제권 보면 142번이요.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 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협력 의무라고 하죠. 부수적 채무는 해제권을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른 말로 또 모두 안 된다, 동시행 합의권도 없죠. 143번은요. 법적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 불행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합의 해제요.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뭐 한다? 적용. 이런 말을 봐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계약 해제는 뭐냐?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거든요. 해제 계약은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조죠? 거기 봐요.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줄고 봐요. 543조 이하 이렇게요. 543조 이하. 이 이하의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45조는요. 계약을 합의해지죠. 합의해지죠. 합의니까 합의란 말 동일하면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줄고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요. 합치가 있어야 된다. 146번은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 우리가 합의해제는 두 번째 줄이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147번은요. 합의해제죠. 합의해제한 경우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죠. 또 써 거기다가 그 다음 밑에다가요. 소급해서 무효. 두 가지는 인정이 되죠. 그래서 제3자 보호와 소급해서 무효 두 가지가 인정이 되죠. 합의해제요. 두 가지가 안 되죠. 뭐가 안 된다? 합의해제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 148번.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딱 두 가지를 딱 보면 이게 됐죠? 합의했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다. 그 다음에 써 옆에 줄거 써.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다.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어요. 법정 취소만. 자, 그 다음에요. 150번은요. 약정해제죠? 약정 동그라미요. 약정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왜요? 약정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었는데, 여러분 약정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은, 약정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할 수도 있다. 151은요. 중도금을 지급해줘.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약정해제는 미리서 약속해 놓으니까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죠. 중도금 지급 줄고 봐. 해약금에 의한 해제 X.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되지만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53번은요.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하죠. 약정해제권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봐봐.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뭘 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지체죠. 154번.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줄고,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행되지 않았다 이퀄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최고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없죠. 이행지체는 뭘 해야 돼? 최고해야죠. 155번은요. 대금의 지급이 지체 동그라미 최고한 후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6번은요. 상대방이 그 채무를 뭐 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한 후? 최고한 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154번은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이행거절 이렇게. 그러면 뭐를 요하지 않는다?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거절. 그런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처리가 되죠.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채고해야죠. 그래서 158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그러면 채고 없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한다? 적법하게 말했다? 철회. 그러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채고해야 해지한다. 157번은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 이것을 뭐한다? 거부의사.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 157번 보고 157번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157번 안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 장이요. 159번은요. 우리가 정기행이죠. 정기행이란 말은 잘 안 쓴다고 그랬죠. 무슨 말을 써야 돼?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걸 정기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기행의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0은요. 성질상 이런 뭘 하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성질상 계약의 성질이죠.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것을 뭐란다? 정기행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면 결혼식의 부케죠. 결혼식의 부케.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도 돼? 채고 없이. 앞에다 써. 채고 없이 이렇게. 161은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하원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않았다? 채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돼? 채고는 안 해도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여기 채고는 안 해도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 표시.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46조는요. 채무자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이행의 불능. 이것을 뭐란다? 채무자가 잘못했죠? 아까 우리 했었죠. 이론에서 채권자가 잘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누가 잘못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61은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죠. 뭐 없이? 채고 없이 해제. 163은 매도인의 과실로 그래야 됐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하죠. 별장이 소실이 됐죠. 소실. 채무자의 과실로 별장이 소실을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채고 없이 해제권 행사. 164 매도인의 이행불능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의 이행불능이죠.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에 변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변제 제공을 말한다? 이행 제공이죠. 왜? 이미 뭐니까? 이미 채무 불이행이다. 알겠죠? 이미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165번은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줄고 저당권 실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써 576조 담보책임. 576조 담보책임. 선악불문하고 채고 없이 해제. 선악불문하고 채고 없이 이건 불문한다. 저 해제한다. 그래서 저 채고 없이도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담보책임이요. 그 다음에 547조는요. 547조 밑에 166번을 보세요. 매수인이 여러 명이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원한다. 포기. 그래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죠. 그럼 우리 먼저 해제권은 전원이 전원한테 행사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한다. 써서 소멸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의 해제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168번은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했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또 하나 써. 그 위에다가 청약의 의사표시. 우리가 딱 두 가지가 나와. 청약하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도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169번은 법정 해제. 해제는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가 해제의 의사표시는 분료식이죠. 분료식.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고 말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죠. 해제는 뭐도 단독행위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됐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요, 해제에 무슨 의사표시?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죠. 171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뭘 했다? 해제. 해제했죠. 그러면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됐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이때는 등기해야 복귀한다. 등기 없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72번 똑같죠?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원소유자. 원소유자 누구죠? 매도인.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그럼 이런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분은 뭐한다? 각자가죠. 각자가. 공유물은 각자가 한다. 전원이 한다. 전원. 이게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174는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인도받은 토지를 뭘 해야 돼? 반환해야. 이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인도받은 토지를 줄고 봐. 인도받은 토지 이걸 원물이라고 그래.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뭘 한다? 가액을 반환해. 가액. 그 다음에 과실도 반환을 해. 과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한다 이 말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을 하는데,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175는요. 계약의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금,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전부 반환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뭐란다?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176은요.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우리가 계약 해제 효과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이익을,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이다. 그렇다면 뭐죠? 이행지출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부당이득이죠. 선이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자, 의를 보세요. 자, 177 제3자죠. 제3자요. 1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178은요.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 의무는 제3자가 선일 때는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3자는 누가 제3자죠? 여러분 제3자는 누가 제3자예요?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누구? 선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 여기 치웠나?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누구? 선, 악, 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이죠. 이 등기 말소 전은 누구만 포함한다? 선이 이렇게. 해제 전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 이렇게. 180번은요. 해제 후, 매매계약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있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 알겠죠? 선이다 악이다. 선이만. 해제 사실을 모르는 동그라미, 모르는 그 말을 선이라고 하죠.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 해제는 제3자, 즉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자는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제3자로서 뭐가 돼? 보호된다. 여러분 딱 보면 해제에서 뭐가 시험에 지금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제3자가 시험에 많이 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장 봐봐. 계속 제3자예요. 알겠죠? 자, 181번은요. 우리가 해제는 어떤 사람이 해제죠? 봐봐. 해제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라든가 소유자가 돼야 되고. 알겠죠? 여기 병은요 뭐가 돼야 돼요? 등기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가등기라든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부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보면 돼. 한번 볼까요? 181번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182조는요, 가운데 보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줄거 봐. 보호된다 이 말이죠. 보호된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요, 183번. 18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매수인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이 뭐가 필요 없어. 등기, 병. 보호된다 안 된다? 되죠. 등기니까 보호돼 안 돼? 되죠. 18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을이죠. 매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도 뭐죠? 등기야. 압류, 가압류는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죠.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격려받은 매수인 저당권 등기, 저당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186.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된 부동산 이것을 뭐랬다?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는 반드시 뭐다? 등기. 그럼 봐봐. 계속 지금 뭐죠? 등기 계속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뭐든지 관계없이 등기죠? 전세권이든.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돼. 187번 봐봐. 제3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아닌 것은 뭐다? 봐봐. 여기가 을이 등기가 아니거나 소유자가 아니거나, 그럼 뭐다? 물권이 아니거나, 그럼 뭐다? 채권이죠? 채권 봐봐. 뭐죠? 187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188.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채권을 전부한 채권자? 안 돼. 그럼 봐봐. 189는요,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매수인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소유자죠? 매수인은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네? 그러면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190은요, 매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매수인 을이죠? 증여받은 후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이 지금 뭐를 하지 않았어? 등기를 마치지 않았네? 등기를? 그러면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191번은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그럼 안 되지. 알겠죠? 을이 등기 안 됐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줄거 봐.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돼 있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해? 을이 지금 뭐가 없어? 을이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191은요, 토지 매수로부터 그 토지 위에, 우리 지금 이게 지금 뭐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죠. 건물을. 그런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됐죠. 토지. 건물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건물 매수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건물이 아니잖아. 봐봐. 여기 지금 갑하고 여기 을하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병한테 팔았어.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건물의 매수인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도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93.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 채권을 양수했다고 돼 있죠? 제3자도 아니다. 그러면 딱 보면 되게 뭐가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룰이 딱 정확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도 등기, 가등기 또는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안에 해당하면 제3자. 그것이 다 해당하지 않으면 뭐다? 제3자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것을 딱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채권이든지 미등기든지 대항요건이 없든지.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다 똑같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4번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계약의 해제로 양당사보다는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원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인데요, 판례는 뭐까지 동시행이다? 판례는 손해배상까지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해지죠. 해지는 어디를 향해서 소유력을 잃는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195. 자, 196은요,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97은요, 해제나 해지를 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98은요,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는데 손해가 있다.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99는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그런데 판례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자, 그 다음 200번.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는 착오로 인한 해제가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주 200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해지죠. 해지도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 해지,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도달주의죠. 도달하면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 해제, 청약 이런 것들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는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 명시적, 묵시적 다 돼.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돼. 203번.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죠? 토지는 부동산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어. 통고하면 몇 개월? 1개월. 1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204번. 204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아. 해제나 해지권이 소멸하죠? 그럼 모든 사람의 해지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우리가 합의해지죠? 합의해지. 해지를 항상 생각해. 봐봐.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가 되니까 해지할 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해지에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아니한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해지는 왜?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니까.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죠. 근데 그 반환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받은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지만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받은 것은 내가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금전이라고 할지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쉰다는 것은 어디 가란 말이 아니고